안녕하십니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갈등 해결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의 조직 성장에 따라서 갈등은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팀, 우리 조직 안에서 어떤 역동이 있을 때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할 게 많네요. 잘 따라오십시오. 네, 조직에 관련된 일반적인 성장 이론은 조직 생애 주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들이 이렇게 진화를 해간다고 합니다. 조직이 처음에 성장할 때는요, 조직의 규모가 작을 때 창의성이 있는 리더들에 의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의성에 의해서 1단계에서 이렇게 성장하다가 첫 번째 리더십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이 리더십의 위기란 그동안은 한 사람 또는 소수의 그룹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로 성장을 했다면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리더는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리더가 조직의 목적은 무엇인지, 비전은 무엇인지를 명문화하기 시작해서 그 목적이 이끄는 조직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한 방향성으로 조직이 성장하는 것들을 이제 목적에 의한 또 관리에 의한 성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위기는 자치의 위기입니다. 이것은 그 조직의 비전을 흠모해서 또 조직의 비전에 따라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우리의 꿈도 이 조직에서 실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조직의 리더들은 조직의 그 에너지와 힘을 이 중간 단계의 분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면서 조직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의 분들에 의해서 많은 일들을 시도해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조직이 다양성을 가지고 발전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세 번째 위기에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위기는 바로 통제의 위기입니다. 권한 위임에 의해서 많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 보다가 자칫 우리의 목적과 어긋나는 일들도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조직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구나. 우리는 어떤 것들은 하되 무엇은 하지 않습니다. 마치 최근에 많은 IT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다가 골목상권의 침해 논란이 있어서 골목상권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통제 위기에 봉착하면 여러 가지 규정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레드테이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둘씩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추가하죠. 그러면서 이 합의에 의해서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합의에 의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합의에 의한 성장은 네 번째 위기에 다시 봉착하게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레드테이프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경직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위기의 이름은 관료화의 위기입니다. 마치 전형적인 그 공무원 조직에서 맞닥뜨리는 위기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해야 될 것 아니면 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직 안에 있게 되죠. 그 단계에 이르면 많은 조직들이 굉장히 경직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창의성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직은 경직돼서 점점 이제 쇠퇴 시기로 넘어가는데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 제2의 창업, 또 아니면 조직 안의 창업, 사내 창업을 강조하거나 여러 가지 타겟책을 통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 5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조직이 성장하는데요. 성장할 때마다 이 각각의 위기들을 어떻게 조직이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갈등이 더 증폭되기도 하고 또 조직의 갈등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조직이든 그것이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경제든 이 조직의 성장 단계가
시간별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 단계마다 위기들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기들은 누가 잘못했다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직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찾아오는 것이고요. 그것은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첫 번째, 우리 조직이 어느 단계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합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다음 단계로 우리 조직이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는 합의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조직 안에서 어떤 분들은 우리 조직이 아직도 초기 단계라고 생각해서 계속 창의력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거나 어느 분들은 우리가 관료화가 필요하다, 통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작정 통제하거나 하는 것들이 한 조직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 버리면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리더십은 이 각 단계마다 필요한 역량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리더가 각 단계마다 자기를 계속 교육해서 교육 발전해서 자기의 역량을 기르면서 각 역할을 계속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가 관리를 잘 하다가 또 권한위임도 잘 하다가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리더는 자기의 잘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초기 창업을 잘하는 분이 있고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서 말 한마디로 사람들의 그 동의를 이끌어내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조직을 관리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조직의 시스템을 만들기 뛰어난 이런 리더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직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리더들이 있죠.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가 좋은 것은요, 이러한 리더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리더십을 바톤 터치를 하면서 사회적 경제를 또 협동조합을 잘 이렇게 성장시킬 때 이런 리더십 전환을 잘 할 수 있는 인품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잘 넘겨받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은 성숙하지만 리더는 계속 창업자 시절에 아이디어와 마인드만 가지고 계속 조직을 코너로 몰아넣거나 아니면 조직의 관리와 통제가 필요한데도 권한위임이나 또 아니면 밑에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마치 방임된 리더로 보여지거나 이렇게 해서 그 조직의 필요성과 그 리더십이 갖고 있는 역량이 매치되지 않을 때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조직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 조직에 어떠한 리더십이 지금 필요하고 그 리더십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시간이라서 한 가지를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조직의 역동에 관한 겁니다. 조직 역동이라는 것은 모든 조직에 있는 건데요. 무엇이냐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일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힘에 대한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회의 시간에 참석하지 않아도 참석했던 분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참석하셔도 여러분은 그 싸한 분위기를 느끼실 겁니다. 반대로 그 회의가 진행되면서 사이가 너무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를 막 했으면 여러분이 중간에 들어갔어도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느끼실 거예요. 이렇듯이 모든 조직과 팀에는 이런 역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역동들은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지만요. 마치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얘기할 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을 정의하기 위해서 의사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건강하지 않은 게 무엇이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즉 아픈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그렇지 않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조직의 역동 또한 건강하지 않은 역동이 무엇인지를 좀 보면서 이런 것들은 체크해서 빨리빨리 이거에 대한 갈등과 위기를 타개함으로써 조직이 계속 건강한 팀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지 않은 그룹 다이나믹은 여기 도표에 보시듯이 한 6가지로 추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약한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경계가 없는 것이죠. 누가 어떤 책임을 지우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 경계를 해주지 않으면 조직원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직에서
또 팀에서 어떤 한 가지 권위를 추종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들도 건강하지 않은 다이나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통의 방해인데요. 요거는 좀 재미있는 것이기도 해서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더 보고요. 네 번째는 집단적 사고입니다. 집단적 사고는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 우리 팀의 구성원들이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흔히 보이는 건데요. 같은 학교,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 이렇게 비슷한 것이 많을 때는 상대방과 나를 동질시해서 우리 조직 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점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 안에서 굉장한 그 그룹 띵킹이라고 하는 집단적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거의 단점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들이 점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임승차입니다. 조직 안에서 권한은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는 문화들이 그 팽배해질 때마다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자괴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가에 민감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직 안에서 어떤 사람의 개인의 그 다양한 것들을 너무 자주 평가하다 보면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그 평가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가 좋지 않은 다이나믹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소통의 방해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회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회의 시간에 이런 태도가 있진 않은가요? 첫 번째는 공격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지나치게 공격적인 것. 두 번째, 비슷한 유형이지만 지나치게 비판적인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회피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의견들을 내라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의견 내거나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것은 어떠한 것에 반대냐면요. 의견을 내면 그러면 의견을 낸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의 반대급부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의견을 말한 사람이 책임을 지어야 되는 구조로 만들어버리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내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인정을 갈구하는 태도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견을 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이 조직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인정을 받을 때까지 굉장히 대화를 독점하게 되는 이런 태도가 회의 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희화화하는 태도인데요. 회의 시간의 대부분을 굉장히 실없는 아니면 주제와 관련 없는 농담으로 채우거나 이런 태도들을 말합니다. 이런 5가지의 소통에 방해하는 역동이 조직 안에 있다고 하면 이건 무슨 사인이냐면요. 여러분이 회의 시간에 다룬 의제나 여러분이 회의 시간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회의의 주제나 이 회의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지금 이 논쟁을 하지 않고 싶다는 표현을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격적이거나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아무 말 않고 있다거나 아니면 실없는 농담으로 이 시간을 채우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계속 회의의 의제를 억지로 끌고 가지 마시고요. 우리 구성원들, 회의 시간에 참여하는 분들의 상태를 점검하는 이야기들을, 진솔한 이야기를 좀 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한 삶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에 기분 좋은 이야기들을 돌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들어본다든지 하면서 우리 안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아주 강력한 사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방해될 때는 그 방해를 억지로 뚫으려고 하지 마시고 소통될 수 있는 환경을 리더나 또 여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조직 역동을 만드는 법은요. 조직원들을 잘 이해하고 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게 나눠지면 더 좋고요. 조직 내에 다양성을 두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주시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요. 제가
거의 모든 강의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조직 내에서 아주 강력한 집단 사고나 어느 한 그룹만 의견만이 받아들여지거나 그 직장 내에 왕따 문화가 존재한다면 여러분 그 조직의 존립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한 성인이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해내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의 애정과 헌신으로 인해서 각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조직 문화를 안 좋은 조직 문화가 있다면 우리가 특히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적어도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적 경제 내 협동조합 내의 기본적인 약속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금 무겁게 6차 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들 의미 있고요.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같이 사업체이자 결사체인 아름다운 조직,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김홍석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